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3월 27일 삼형전자공업이라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주주 제안 방식으로 후보로 추천이 돼서 선임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선임된 이후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저를 선임해 주신 삼형전자공업의 주주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주 제안 방식으로 선임된 감사가 실제로 회사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림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의 현실, 현상, 실태를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감사로 선임된 후에 깨달은 사실은 감사 위임 계약서 작성도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3월 27일 선임이 됐고 4월 초에 회사에 방문했을 때 회사로부터 감사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 위임 계약서가 별거 아니에요. 감사와 회사가 맺는 일종의 직무조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이 감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감사로서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제 감사로서의 권한이 부정당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법에 따라서 선임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서식을 보니까 이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서식에 대해서 수기로 제 의견을 좀 부기해서 드렸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수기로 부기한 제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이메일로 감사 위임 계약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 양식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제 1차안이라고 부를게요. 이 1차안을 검토해 보니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회사에 보냈어요. 제 2차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 12일경에 제가 보낸 수정안에 대한 답변조로 감사 위임 계약서 양식을 다시 한번 보냈어요. 그 회사에서 보낸 수정안을 저는 제 3차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3차안을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서명을 했다가는 제가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차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제 정식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회사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주주 및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회사의 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에는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죠. 그리고 이 대표이사와 이사들, 그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권한은 상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의 권한이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조사권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자료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회사의 허락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3차 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이 상법이 정한 감사의 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보낸 서면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오늘은 체감하기 쉬운 항목들 한 5가지 정도를 선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밀 유지의 범위입니다. 회사 측이 저에게 보내온 제3차안에는 감사가 지켜야 할 비밀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가치를 부여한 정보, 이 모든 게 비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사와 회사 간의 보수 협상 내용, 감사가 회사에 요구한 자료 목록과 이에 대한 회사의 응답, 이런 것도 비밀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법률이 영업비밀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일 것, 두 번째가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세 번째가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할 것. 이러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 정보나 비밀로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저에게 제시한 제3차안에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가치를 부여하면 비밀로 봐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항이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범위를 회사가 임의로 확대를 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와 회사 간의 보수 협상 내용은 회사의 영업이랑 전혀 무관한 내용이죠. 업무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로서 근무하는 저의 직무 조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회사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회사가 감사의 감사 업무에 제대로 협조했는지 여부에 대한 거죠. 이걸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가 회사 경영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밀 누설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까지 무조건적으로 비밀로 해야 한다면 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임직원의 비위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과정에서도 장애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느 임원의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감사라면 당연히 제가 발견한 사실을 이사회나 관련 부서에 알리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제가 알게 된 사실과 그 일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자금 집행 내역 자체를 회사 측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 자금 집행 내역 자체를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비밀을 유출할 수가 없어요 라고 주장한다고 칩시다. 감사가 감사로서 임원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조항은 감사의 감사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의 외부 반출에 관한 조항이에요. 회사 측이 저에게 제시한 제3차 안에는 감사가 회사 자료를 회사 건물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료를 보려면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감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자료를 회사 건물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면 감사인 저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보내온 제3차안에는 감사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려면 그 목적과 후보자, 예상 비용 등을 미리 회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비용의 한도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전문가를 쓰는 절차와 비용을 회사가 통제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 경영진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자료의 분석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승인할까요? 또 외부인의 자격으로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즉 외부 감사인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본 자료를 정리한 감사 조서를 법에 따라서 회계법인에 8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외부 감사인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회사 내부인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 업무에 필요할 경우 그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감사가 회사의 영업성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겠죠. 이번에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 이거를 이제 외부에 있는 회계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3차안에 따르면 제가 이 자료를 외부 전문가에게 가지고 가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경영진이겠죠. 그러면은 분석을 당하는 쪽이 무엇을 분석할지를 결정하겠다. 이것과 똑같은 말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눈뜬 장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는 직무상 정보의 외부 공개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회사가 저에게 보내온 제3차 안에는 감사인 제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와 회사와의 협의 사항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협의 사항에는 자료 요구 항목, 거기에 대한 회사의 응답, 보수 협상, 그리고 이사회 안건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사회 안건은 저도 공개할 생각도 없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회사 측에 요구한 자료 요구 항목도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감사로 선임된 후에 차파트너스의 김영균 본부장과 대담을 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요구한 항목을 띄웠어요. 근데 그거는 내부 자료가 아니고 이제 공개된
공시 자료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거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의 내용 자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도 공개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공시나 이런 걸로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저희 자료 요구에 대해서 회사가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회사가 감사라는 기구와 제도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가 감사인 저희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고 칩시다. 감사인 저로서는 저를 선임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회사가 저희 감사 업무 수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영업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측이 저에게 보내온 제3차안은 이러한 주주와의 소통도 막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3차안에 서명을 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만들지도 못했겠죠. 회사 측이 저희 자료 요구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조항을 굳이 넣으려는 의도나 목적이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감사가 작성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조항이에요.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작성한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차안은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감사가 직접 작성한 메모나 분석 보고서까지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자리는 오히려 임기가 끝난 후에 직무에 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감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소명해야 할 때 제가 작성한 메모나 분석 보고서가 저에게 없다면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야 될까요? 이 샘차안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작성한 메모나 분석 보고서를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면 저는 제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직접 작성한 메모나 분석 보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 본인의 직무 산출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률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부 감사인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감사인은 자신이 작성한 감사조서를 8년간이나 보관을 해야 돼요. 법률이 외부 감사인에게도 감사조서를 8년간이나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회사가 내부 감사인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메모나 분석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요구한다?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 순간 이와 관련된 메모나 분석 보고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당신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적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발견한 문제를 제 임기 중에 바로 잡지 못하더라도 후임 감사나 아니면 수사기관 등에게 넘겨서 이를 바로잡을 길도 막힌다는 겁니다. 감사가 발견해서 기록한 그 결과물이 폐기된다면 그 잘못은 묻히는 거죠. 시정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감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설사 삼양전자의 그 경영진의 업무 수행 중에 불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됐다 하더라도 제가 그 모든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후임 감사나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삼양전자공업이라는 회사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회사는 더 좋아지는 거고요.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보복금지 조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회사에 보낸 제2차안에는 보복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감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이유로 보수를 깎거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부당하게 해임을 추진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이번에 제3차안을 저에게 보내오면서 이 보복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저에게 보복을 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저는 제3차안에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복금지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제가 경영진에게 불편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뒤에 감사의 보수가 깎이거나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막히거나 해임 절차가 거론된다면 그게 보복인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보복금지 조항은 그러한 일이 생길 여지 자체를 없애두자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감사 입장에서는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감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거라면 회사의 내부 통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5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5개의 조항들이 모여서 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이 3차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서명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회사와 주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시는 거고 회사 경영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회사의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보다는 주주인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회사와 감사인 저 사이의 문제로만 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제 3차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정식으로 회사에 보냈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를 선임해 주신 주주분들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나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고 오늘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회사가 제시한 제3차안에는 감사의 업무를 억압할 수도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제도는 경영진, 주주, 그리고 회사 자체를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 지배 구조가 한 단계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원래 회사는 5월 말까지 제가 1차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촬영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아주 적은 양의 자료만 제공했고 나머지는 제공하지 않았고 5월 말까지 약속대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의 중간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때 시청자들이나 주주분들께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